예,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와 핵실험 언급은 모처럼 조성된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만일 북한이 예고대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으로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을 몰고 오는 중대한 도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북한도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평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은 자중하면서 남북 대화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도발의 방법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도 일이 터진 다음에 강경수습하는 것은 하책입니다. 미사일 발사 등이 실행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의 대화를 제의하여 예방적 대화, 사전적 조치로 능동적 상황 관리를 할 것을 주문합니다. 내일은 9.19 공동성명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9.19 공동성명은 육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으로 포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즉각 남북 간 대화로 우선 북한의 도발을 막고 미국, 중국과도 협력해 육자회담을 재개하고 9.19 공동성명의 합의를 되살려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를 풀어내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정월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적절한 현안지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국감 수준을 보여준 우리 당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감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어제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신동빈 증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말입니다. 전근대적 경영 문화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를 중단하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정규직 전환에 노력하고 골목상권 침해 방지에 협조하고 순환 출자 고리 해소 등 많은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답하고 싶습니다. 국감에서 증인의 진술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롯데의 어제 국감장에서 약속들은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한 것입니다. 국회와 국민들은 롯데의 향후 조치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국회 출석을 극력 회피하는 다른 재벌 총수들은 어제 국회에서 보인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극구 반대할 것만이 아니라 또 감정적인 법을 내서 국회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어제의 모습을 보고 재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 문제에 관한 모든 절차에 우리 당은 더 적극적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감장이 재벌 총수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찾고 공정한 룰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장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제 재벌 총수의 출석 회피 그리고 의혹 확산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은 더욱 발전적인 국감 운영을 국민의 기대에 답하겠습니다. 박원순을 상처내야 서울 지역 총선이 유리하다는 셈법이 국감을 망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조준하고 과도한 저격국감, 표적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세에 지난 14일 경무청 국감에서 경무청장은 박 시장의 아들의 병역비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7일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도 경무청, 경찰, 검찰 등이 여러 번 확인해 준 진실에 대해서 무책임한 의혹을 단순 반복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베의 친구가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정감사장에게 일베 회원 수준의 조잡한 질의는 국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정감사 무용론과 정치 불신을 확산시키는 자해 행위입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기는 이제 민생 살리기의 골든 타임입니다. 초이노믹스의 억지 경기 부양책의 법이 꺼지면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찝어야 할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에는 방패국감, 야당 인사에게는 표적국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 정책국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도 이제 중반기에 다른 국정감사에 사생국감의 초심을 잃지 않고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국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성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당 창당 60주년 기념일입니다. 권위주의의 권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의 현실은 비관적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당을 하고 있는 동지들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패권 정치의 망령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우리 당의 역사를 지켜오신 선배 당원들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당내 주요 구성원들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대표님의 재신임 문제는 당의 단합과 혁신이 아니라 당을 분열과 분열의 불신의 늪에 빠뜨리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재신임과 같은 선의 파동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선의 파동은 항상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세자들이 죽고 정치는 극단적으로 분열했습니다. 또 그 분열은 피비린내 나는 방쟁으로 치달았습니다. 대표의 재신임 문제는 우리 당 역사에 비극의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래도 강행하시겠다면 저를 받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께서는 제가 허구한 날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발목 잡는다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당의 통합을 위해서 드리는 말이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까 비공개 때 하셨으면 더 좋았을 얘기였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민주창당 60년 기념일입니다. 60년 역사를 준비하는
정리하는 준비위원장으로서 60년 역사를 되새겨보니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다가오는 중요한 의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울먹이셨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김대중의 절반은 노무현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분리해서도 안 되고 결코 분리될 수도 없는 숙명적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두 분의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분열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서 갈라놓으려는 이런 행태와 시도는 민주당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용납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당원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오로지 화합하고 단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복하고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당의 문화에 승복의 문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민주사회에서 민주정당에서 승복의 문화가 없다면 우리 당의 분란과 내용은 끝이 안 보이는 메비우스의 비극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제 중진 모임에서 더 이상의 지도부 공격과 그리고 지금 논란의 극에 달하고 있는 재신임 문제에 대해서 혁신한 처리를 계기로 해서 당내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놓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속에서 당의 중진과 그리고 당대표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당의 대동단결에 총력을 모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진들의 그 정리된 입장이 대표께 전달되고 논의가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창당 기념일에 우리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해소하고 종식시키는 좋은 계기를 만들고 또 화합과 통합, 당내 통합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서는 기폭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포탈 장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집권 여당의 유례없는 국정감사를 앞둔 사실상의 겁박으로 이미 포탈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집권 여당 사유의 문제 기사의 게재 시간과 빈도수를 보면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포탈들에 대해서 악마의 편집이라고 겁박을 넘어서 거의 협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언론도 상당히 장악했는데 포탈마저도 장악해야겠다라는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 근로자 수를 가지고 인터넷 신문들을 탄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두환 시대의 언론 통폐합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우리 당은 포탈 장악 기도에 대해서 단호하고 그리고 결연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당의 창당 60주년이라는 기념일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국민들과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참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60주년을 맞는 오늘, 그러나 당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아직도 당은 근본적 자기 변화와 통합의 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 속에서 민심과 괴리된 절체절명의 위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과 당원 동지와 지지자 모두 분들께 정말로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깊은 성찰과 반성 속에 혁신을 완성하고 당의 통합을 이끌어서 다가오는 총선과 그리고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위원회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당내의 다른 의견과 생각이 있을지라도 중앙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는 태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당에 상체기를 내고 당의 논란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언행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과 당원들은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단결해서 총선에 임해달라고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도 우리가 단결할 때 승리했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재신임 문제를 포함해서 당내의 논란과 분열적 행태들을 끝내야 합니다. 대표께서는 재신임 투표를 처리하시고 당의 단합을 위한 중진들의 의견들을 심사숙고하셔서 뜻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져있는 동안 박근혜 정권은 그 어떠한 비판과 견제도 없이 일방 독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나고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혁신하고 통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당의 통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행보에 나서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특히 당의 지도부로서 최고위원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실천을 통해 혁신을 완성하고 당의 통합을 이끌어내는데 살신성인의 자세로 그러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창조 경제를 책임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분이 말하는 창조 경제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조는 창조인데 최경환식 창조 취업인 것 같습니다.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자신의 무관만을 항변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태는 참으로 부안무치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박철규 이사장을 동원해서 서류 전형 2,999위의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외부 인사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의원실 비서 출신 공단 관리업체 용역 직원이 불과 2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최 부총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백 썼다면 그것밖에 못하겠냐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돈 없고 백도 없고 백골 빠지게 고생해서 공부하고 취직하려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입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측근 2명 불법 탈법 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오리발로 일관하는 이러한 경제부총리를 보고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외압으로 떨어질 사람이 합격하고 붙을 사람이 떨어지는 불공평한 세상, 권력 앞에서는 노력도 헛수고라는 젊은이들의 한탄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불법 채용의 중심에 있는 최경환 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공정사회 공정해고를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경환 부총리가 자진 사퇴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당의 6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있습니다. 전병헌 최고위원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이런 우리 당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동계약을 총력 저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를 공주로 몰아넣는 노동해고 요건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충분한 합의를 한다는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누리당이 제출한 안은 노사정 합의 내용을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합의하지 않은 기간제 및 실업수당 개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부자와 서민 사이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성장 동력을 잃어버려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은 정부로부터 법인세 감세 그리고 경제인 사면 등 온갖 혜택을 받았음에도 재벌 총수 지분을 늘리는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을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에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노동자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벌 기업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 정부 여당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임금을 깎는 노동계약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9%의 국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미국의 대선 예비주자 샌더스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샌더스 열풍은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자를 희생시키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도 결국은 미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노동계약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실패 책임 전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는 실패했습니다. 노동계약으로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재벌개혁만이 경제 회생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밀양 송전탑 검사를 받은 시민 18분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9분은 집행유예, 9분은 벌금형의 선고유예입니다. 검찰이 암 투병 중인 어르신에게도 징역 4년,
83세 최고령 어르신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었는데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나왔습니다. 범죄보다 더 범죄적인 판결을 얼마나 많이 봤던가 라는 16세기 법관 몽테뉴의 말이 떠오르는 결과입니다. 법원이 권력자의 눈치만 보면서 국민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랬는데 결과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밀양에는 결국 69개의 송전탑이 건설되었습니다. 고향이 송전탑으로 누더기가 되었는데 누가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지난해 6월 11일 정부는 마지막 남은 농성장 5곳을 철거하면서 공무원 200명, 경찰 20개 중대 2,000명, 한전 직원 250명 등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은 누가 심판할 것입니까? 이 사건 이후에 4개 마을 주민 79명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주민이 35.4%, 주민 317명 중 우울증이 87.3%였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 싸웠던 보령의 어르신들이 결국은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야 말았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았던 인격적인 모멸과 생존권 침탈의 진실은 덮을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진실의 편에서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용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당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편하시겠어요. 멀리 안 다니셔도 요 안에서 다 기사거리 다 나오고 그러니까 저 노동 부분에서 정부 여당에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지 참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임 철회하면 이젠 승복이 되고 단합이 되나요? 저 여기 3년 반 있어봤지만 한 번도 승복하고 서로 단합하고 이런 모습 못 봤는데 그냥 하는 얘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플러스 1 하면 뭐가 되죠? 그건 초등학교 1학년 정도만 해도 산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출한다 그러면 뭔가 새로 만들어져 있고 남아 있어야, 남는 게 있어야 창출이라고 그러는 거죠. 일자리를 쉽게 해고해서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고 들어간다 하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정부 여당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데 일자리 창출 아닙니다. 그냥 단지 쉽게 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쉽게 자르면 아들, 딸들 쉽게 자를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자 여러분들 좀 제대로 써주십시오.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대로 좀 써주십시오.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일반해고라는 게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해고 조항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법으로 그걸 쉽게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으로 해서 아들, 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앞으로 근로계약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쉽게 사용자 마음대로 자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노사정 합의를 봤을 때 일자리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투자를 해서 일할 틀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투자나 지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노동자들 자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 죄송합니다. 노동자들 해고하고, 노동자들 임금 깎고,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 사용 기간 늘리고, 아니 이런 게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나라 노동 개혁이라는 그 방향하고 무슨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 기자분들이 전부 이쪽에 관심 쓰니까 저도 관심 좀 끌려고. 지금 현재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방향이 뭐였습니까?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 합의에서 일자리 창출할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계속 노동자들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내용상 뭐가 있는 겁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제로 아닙니까? 이런 기초적 산수에 근거해도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건 너무 어이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정부 여당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헌법 32조에 보면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적 여러 가지 뒷받침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32조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이제 법에 없던 일반 해고를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이 헌법 조항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라도 여야 간에 노사 합의 논의 과정을 지금 이 정부의 노사정의 합의를 보면은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고 그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을 봐야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노동부를 믿는 국민들 없듯이 일방적으로 결국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헌법 32조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여야가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여야의 논의의 틀을 만들어 갑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마지막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제로지 창출이 아닙니다. 만들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